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인간군, 인간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지향하는 바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 않아야 될, 포함되지 않아야 될 부류도 있고 또 향후 나이 먹어서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은지 그런 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렇게 섭렵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의 하나하나 설명을 못하는 것은 이론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시간을 너무 할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도 마음속에 문제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또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이렇게 지나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는 노인들을 의미하는 것은 well-off old people이라고 해서 우피라고 그랬었죠.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사 안일에 빠져 있는 사원, 좀비족이라고 그랬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not action, no, not action, only talk. 그래서 나토족이라고 그랬죠. 연상의 여자와 연하의 남자 커플이 폭발적으로 많아진 것은 쿠거족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이 되었지만 더 나은 제품을 사기 위해 당장 그 제품이 필요하더라도 구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have more time의 약자입니다. 햄트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추구하는 노인 세대, to only no kids. 그래서 아이들 손자 손녀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우리가 설명이 됐었죠. 그래서 톰크족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를 축적하였지만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기보다는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요원족이라고 했습니다. 니트족의 이 어원을 좀 생각하시면 되죠. Not education, employ, training이죠. 그러니까 교육도 받지 않고 직급도 갖지 않으려는 이런 부류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중심, 매사에 말만 하고 이건 나토족이고요. 취업 인구 중에서 직업이 없으면서도 취업 진학에 의욕이 없는 니트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미국 사회의 새로운 상류층으로 교육을 잘 받았고 또한 닷컴 기업의 백만장자, 경영 컨설턴트 등의 종사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여피라고 했죠. 영 어반 프로페션. 그래서 도시의 젊은 전문직 사람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류에 속하고 싶고 또 속해야 되겠죠.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가 개념 확인하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약간 이제 응용을 조금 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것은 좀비족, 무사안일주의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좀비족과 나토족은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싼 물건을 좋아하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이건 프라브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족 설명에는 안 되어 있지만 새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되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하는 세대를 뭐라고 하느냐? 더블 인컴 노 키즈 딩크족이라고 그랬었죠. 그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여기를 딘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더블 인컴 노 키즈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 또는 그림을 퍼와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람을 우리는
펌킨족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것은 여기도 역시 이제 조금 그 개념을 묻기보다는 다른 현상과 연결시켜 보는 문제가 나왔죠. 역시 더블 인컴 노 키즈 해서 수입은 많대 우리는 아이를 두지 않겠다. 저출산과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그럼피족에서 134쪽 그럼피족에서 많은 이렇게 인간 부류에 대해서 설명이 됐었고, 오늘은 그레이 칼라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거기 설명을 보면은 그레이 칼라는 화이트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사무직과 브루 칼라의 노동자의 중간층이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논 칼라라든지 이 노 칼라라든지 칼라와 관련된 역시 이것도 이 설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블루 칼라, 우리 그 공장의 노동자들의 작업복 이 블루 이 색입니다. 이 옷입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가 나왔고, 화이트 칼라는 이제 와이셔츠가 하얗기 때문에 사무직을 화이트 칼라로 했고, 그레이는 이제 이 중간 계층을 그레이 칼라라고 하고요. 논 칼라, 손에 기름을 묻는 브루 칼라도 아니고 서류와 씨름하는 화이트 칼라도 아닌 컴퓨터 사용의 무색 계층들을 논 칼라라고 한다. 근데 또 비슷한 개념으로 노 칼라가 있습니다. 이제 노 칼라는 칼라가 없는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복장에 보통 보면 이제 닷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이셔츠나 양복 정장을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폴라나 니트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제 노 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개념 차이가 있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칼라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골드 칼라, 실리콘 칼라, 지식 노동자는 일단 이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제라티로 디지털과 리터러티를 합성해서 얘기한 것이고, 미래 사회의 이제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사회의 주역은 바로 골드 칼라다.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으로 실리콘 칼라라고 했는데요. 러프킨이 이제 용어를 썼는데, 창의적인 사고와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가진 벤처 정신이 뛰어난 두뇌 노동자. 역시 이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제 누가 썼느냐? 여기는 뉴욕 타임즈에 썼다는 거고, 여기는 러프킨이 썼다는 거고, 또 피터 드러커는 이걸 지식 노동자, knowledge worke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개념들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된 부류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손에 기름을 묻히는 것도 아니고 서류만 매달린 것도 아닌 세대를 우리는 논 칼라라고 그랬죠. 노 칼라는 니트한 편한 복장,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가는 세대를 노 칼라라고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135쪽에 나토족 여기 나왔었죠. 우리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고요. 그 다음에 not me generation 나왔습니다. not me, 내 탓이 아니다. 거기 설명 보겠습니다. 잘못되면 모두 남의 탓으로 돌려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사람을 말합니다. 또 그 반대로는 이제 그 밑에 셋째 줄에 me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일하겠다. 그래서 me generation이 있고 남미 제너레이션은 내 탓이 아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남미 제너레이션 보니까 제가 이제 한때는 구소련 국가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내가 이제 러시아어를 못하는 시기에
주로 길 가면서 듣는 얘기가 니지나유입니다. 니지나유. 니가 나시고 지나유가 노 알답니다. 난 모른답니다. 모르겠다. 근데 이제 왜 저 용어를 많이 쓰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공산주의 시절에는 창의적이고 좀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동분자입니다. 체제에 순응하고 그냥 주는 직업에 주는 어떤 국가에서 배급 주는 거 만족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거 궁리한다는 것은 이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궁리하는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발달한 부분이 이 정보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몰래 채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가 너 무슨 음모 꾸몄지?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구누구 같이 이 음모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또 잡아 불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너 쟤하고 뭐 다른 음모를 꾸몄지? 그러면 나 몰라요. 나 쟤도 몰라요. 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제 니즈나요. 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존의 방법이랍니다. 뭐 저 친구 나하고 친한데 이렇게 나간 순간 동조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라고 뒤로 물러서야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문화적인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니즈나요. 제가 어떤 그 뭘 물어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나 몰라요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뿌리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많이 쓴다 내가 생각을 했고요. 여기 이제 남미 제너레이션에서 모든 것을 나와 무관한 남의 탓으로 돌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무관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를 바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for me,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스팅족입니다. 새가 둥지를 찢듯이 가족 중심주의, 둥지를 사랑하는 부류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네오 러다이트족도 지금 나왔죠.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에서 출발해서 이제 신기술을 거부하는 그런 집단들을 네오 러다이트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노벨상은 매년 노벨상이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벨상에 대해서도 일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 초기에는 5개 부분
그래서 경제학상이 추가되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발표하는 거 보면은 노르웨이와 스웨덴 양쪽에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런지 스웨덴에서 처음에 이게 노벨상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평화상은 또 노르웨이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평화상은 노르웨이, 나머지는 스웨덴에서 선발하는데 1900년에 노벨이 이 유언에 따라서 이 노벨 재단이 설립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라가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분리되면서 이 노벨 상의 어떤 선발 과정도 업무가 좀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1905년에 나라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선발한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논칼라 세대 거기 나왔죠. 손에 기름도 묻히지 않고 서류에도 매달리지 않는 이런 세대. 그 밑에 또 참고로 노칼라 캐주얼 복장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님비 현상도 님비, 님투, 핌비, 핌투 많은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종합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님비,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님비. 그래서 내 집 뒷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네 주변에 혐오 시설이 온다든지 쓰레기 소각장이 온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시위를 하는 그런 상태를 님비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나나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그 먹는 바나나와 관계되어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내 주변에는 누구의 근처에도 내 어느 근처에도 빌드를 absolutely nothing 절대로 지을 수 없다. 역시 님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반대가 있죠. 이제 우리 동네에 좀 그걸 지어달라.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 같은 경우 서로 자기 동네에 그 역사를 지으려고 하죠. 왜? 주민 편리가 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님비와 반대로서는 please in my front yard 해서 핌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님이 나오고 핌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먼저 님이 나오면 not in my이기 때문에 님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어떤 그 개념이고 핌이 나오면 please in my이기 때문에 뭘 좀 우리 동네에 했으면 좋겠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1차적인 이해가 될 겁니다. 님2 안 했으면 좋겠다. 님이죠. 안 했으면 좋겠다. 2 term of office 나의 not in 이때는 my죠. not in my term of office 나의 임기 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자체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그런 혐오 시설이 오면 민원이 생기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에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please죠, please. 핌투죠. please in my term of office. 내 임기 동안에 또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역시 아까 마찬가지 핌피나 비슷한 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월드컵 경기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건 내 기관에 유치하려고 하죠. 왜? 그래야 자기 공적이 되고 혹시 뭐 차기 또 임기를 재선을 노린다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핌과 님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 기관이냐 내 집 근처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빨리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개발이나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간에 벌어지는 집단적인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기대되니까 플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핀피, 내 임기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핌과 님만 구별을 해도 문제가 풀릴 수가 있죠.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용어는 역시 공항을 자기 지역으로, 국제고등학교, 호남고속국도를 자기 지역을 통과하도록, 이것도 역시 플리스가 되겠죠. 그러면 핀피가 되겠죠. 내 임기 동안에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싶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제는 혐오시설이죠. 혐오시설. 일단은 이제 님이 나오겠죠. 일단 님이 나오겠구나. 근데 이제 임기 그러면 투고, 아니면 내 뭐 집 주변이다 그러면 뭐 백야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님 다음에 이제 임기 동안이니까 님2가 되겠죠. 그래서 님2가 되는 거죠. 자, 거기 그러면 135쪽이 해결이 됐고요. 136쪽에도 보면은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대두된 지방의 댐, 쓰레기 핵처리 장소를 거부하는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를 안 왔으면 좋겠다는 짐이죠. 그래서 내 집 뒷뜰에는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 짐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댄디족이 나왔네요. 댄디족. 그래서 부모의 돈으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벌어서 스마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댄디라고 했죠. 댄디가 바로 이제 멋쟁이라는 얘기가 개념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흥청망청하는 오렌지족과는 달리 자신이 벌어서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을 즐기는 젊은 남자들을 댄디라고 한다고 그랬죠. 댄디족입니다. 도넛 현상입니다. 도넛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은 실속이 있는데 가운데는 실속이 없는 상태가 도넛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설명을 보겠습니다. 도심 공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은 텅텅 비어 있고 주변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심지의 땅값이 급등하고 공해로 인해 주거 공간으로 부적합하게 되면 주민들은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서울 시내 뭐 종로나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실만 있지 밤 되면은 전부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곽이 이제 발전하면서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쪽이 베드타운 형태로 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도넛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듀크족 나왔습니다. 거기 듀얼 엠폴로이드 위스키즈.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부류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맞벌이도 하면서 아이도 길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듀크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상태죠. 디제라티 아까 나왔습니다. 디제라티, 디지털과 지식 계급을 뜻하는 리테라티의 합성어. 그래서 디지털 지식 계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부류로서 골드 칼라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 얘기했었고요. 딘트족 거기 나왔습니다. 더블 인컴 노 타임. 이게 이제 수입은 2배인데 둘이 맞벌이로 열심히 하니까 수입은 2배인데 너무 바빠서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노타임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평생 이룰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초반기에는 이런 이제 딘트족의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두 사람이 벌어서 모아가져야 그 다음에 이제 우피족이 되겠죠. 나이 먹어서 웰오프 올드 피플,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노인의 세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딩크족 거기 나와 있고요. 더블 인컴, 노 키즈. 그 다음에 레드존 나왔습니다. 레드존은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율락가나 이런 등등의 지역을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도록 레드존으로 설정을 합니다. 문제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도넛 현상이 나왔네요. 도심은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주변의 인구가 뚜렷하게 하는 것을 도넛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율락가나 유흥주점,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역을 바로 레드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레드존입니다. 거기 블루존도 설명이 됐습니다. 폭력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반경 200 내지 250m 구역을 블루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룩키즈입니다. 룩의 밑줄을 접으십시오. 룩, 바라보다죠. 보이는 것에 이것을 중시하는 부류들을 룩키즈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단순히 한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영어 룩을 생각한다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시하는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성형수술이 아주 일반화되고 있죠. 지금 10년 전만 해도 성형수술한 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만진 거 아니냐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은 만졌다 이런 정도. 왜냐, 성형수술을 또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세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흐름이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자기의 몸을 자기가 자신감만 있으면 무슨 그 외모에 대해서 탓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역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외모로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제 특별한 연예인이라든지 그쪽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일상을 살면서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내실,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 효과입니다. 이 마스크를 써버리면은 약간 이제 원래와 달라지듯이 어떤 듣고자 하는 소리가 방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방송도 나오고 사람들의 얘기 소리도 하다 보면 내가 정작 듣고자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마스킹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유래해 가지고 일 중독증에 빠져서 자신이 이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빗대어서 마스킹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일 중독증에 빠져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 직장인들. 그래서 뭐 30, 40대에도 느닷없이 어떤 중대한 병을 뒤늦게 알아서 이렇게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부하시고 있지만 공부하시면서도 건강 체크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또 직장을 잡으시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 체크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는 엄살이 많다는 겁니다. 왜? 조금만 아파도 엄살로 병원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병원에서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서 치료가 되는데, 좀 그 엄살 없이 뭐라고 할까요? 대담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내가 감기 걸렸는데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술도 마시고 밤새 놀고 뭐 그런다든지, 조금 아픈데 그 무시하고 친구들하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는데,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는 엄살이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부분이 있다. 왜? 엄살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달려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엄살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건강에 관해서는 대담함보다는 엄살이 더 필요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메가 트렌드가 이제 어떤 경향이나 추세죠. 그러니까 큰 경향, 큰 추세, 산업화의 어떤 큰 추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 트렌드에서 유래한 용어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조류, 탈공업화 사회나 글로벌 경제의 흐름, 분권화, 네트워킹형 조직 이런 커다란 흐름을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죠. 모기지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처음부터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전세를 살고 새방을 살다가 이제 자기